30일 전 통보했는데 수당을 내라고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달력 하나, 날짜 하나가 만들어낸 법정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수당은 없다는 회사 대표. 아닙니다. 그건 29일입니다. 라는 노무사. 도대체 30일을 어떻게 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달력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손가락 계산이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는 걸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김태영 씨, 올해 42살, 이 회사에서만 꼬박 15년을 일한 베테랑 직원입니다. 공장 구석구석을 손등처럼 아는 사람이죠.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15년이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월요일 아침 박민수 대표 55살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귀하를 2021년 12월 1일자로 정리해고함을 통보합니다. 김태영 씨는 숨이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당은 언제 받습니까? 그러자 박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해고예고 수당은 없어요.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확히 30일이잖아요. 김태영 씨는 그 자리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죠? 11월은 30일까지입니다. 11월 1일, 2일, 3일, 30일, 그리고 12월 1일. 뭔가 이상합니다. 11월 1일을 1일차로 세면 12월 1일은 31일째가 됩니다. 하지만 11월 1일을 0일로 보면 12월 1일이 30일째가 되고요. 도대체 어떻게 세는 게 맞는 걸까요? 김태영 씨는 혼란스러운 채로 그날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노무사는 해고 통보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김태영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1월 회사를 상대로 300만 원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0일 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달력 계산과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그 30일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수당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달력을 펼쳐놓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박민수 대표는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달력을 직접 펼쳐놓고 판사 앞에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보세요, 판사님.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확히 30일입니다. 저는 법을 지켰습니다. 방청석의 인사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법을 어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는 설명만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 노무사는 차분하게 법전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159조 이른바 초일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통보한 그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월 2일에 통보했다면 기간은 1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일부터 30일을 세면 12월 1일이 됩니다. 즉,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2월 1일 자정, 그러니까 12월 2일 0시가 된다는 거죠.
결국 11월 1일 통보에 12월 1일 해고는 법적으로는 29일 전 통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회사 측 변호사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 0시부터 12월 1일 24시까지도 30일 아닌가요? 하지만 노무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0일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시점, 즉 12월 1일에 24시가 되어야 30일이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12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11월 1일이 아닌 10월 31일에 통보가 됐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을 든다. 달력상 30일은 30일이다. 아니면 김태형 씨의 손을 든다. 법적 계산은 다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먼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달력을 믿었을까요? 법전을 믿었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원고 김태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159 조초일불산입 원칙이 이 사건에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1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기간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고 30일이 완성되는 것은 12월 1일의 자정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해고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예고 기간이 하루 부족합니다.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일반인의 통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간 계산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은 로마법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법리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통보 당일에 상대방이 몇 시에 통지를 받았는지, 제대로 받기는 한 건지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아예 첫날을 계산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박 대표의 선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고의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일부 줄여주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1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30일로 나눈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판결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은 하루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니까요.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달력으로 날짜를 세지 마세요. 통보한 다음 날부터 30일을 세어야 합니다. 즉, 12월 1일에 해고하고 싶다면 늦어도 11월 1일이 아닌 10월 31일까지는 통보를 마쳐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라면 본인의 해고 통보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라도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직접 판결문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쟁은 대부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달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15년 근속의 마지막을 법정에서 지킨 김태형 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사건이 흥미로우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법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